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우리들, 그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생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4가지 수행 연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나쁜 감정이나 생각은 없애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산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 밝은 얼굴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고 마음만은 내 몫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꾸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펼쳐지거나 진실과 다른 왜곡된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잦아집니다. 과거 혹은 미래로 매 순간의 주의가 쏠려 있다면 당신은 생각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생각 감옥의 탈출구를 열어줄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변지영의 생각이 너무 많은 나에게 시작합니다. 마음은 무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텃밭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텃밭이 내가 애초에 정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나보고 가꾸라고 그냥 주어진 것이죠.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쳐온 것입니다. 여러 생명의 흔적과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꾸다가 내게 주어진 것인지 한 가닥 정보도 없이 턱 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텃밭의 토질도 상태도 내 책임은 아닙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내가 뿌리기도 하지만 바람에 실려오기도 합니다.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밖에서 오기도 합니다. 먼지처럼 공중에 흩어지다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웃 텃밭에서 옮겨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내 책임만은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무수한 파편들은 우리 마음 구석에 숨어 있다가 꿈에 나타나거나 무의식 중에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가 텃밭에 떨어졌다가 싹을 틔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닫혀있는 완결된 개체가 아니라 언제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가는 일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전부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책임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다가 화창해지고 온갖 날씨를 거치며 씨앗은 자라납니다. 온도와 습도, 날씨가 맞아떨어져서 싹이 틉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텃밭의 토질도, 텃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도, 날씨도 내 책임은 아니지만 싹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리고 키울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싹에 물을 주고 더 키울 것인가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 텃밭의 풍경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생각의 싹이 자라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피해의식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그 생각에 물과 거름을 주어 길러낼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딱 멈추어 끊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의 깊게 정성껏 돌보아 꽃과 나무를 키워내기도 하고 잡초로 가득 메워진 버려진 공터처럼 방치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어떤 생각을 키워 어떤 정원으로 갖고 갈 것인지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평생 비슷한 생각에 둘러싸여 생각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싹이 트는 순간을 포착하고 멈추거나 필요한 싹을 선택해서 키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모두 조건이 다르고 유전자와 성장 환경, 가족,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우리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불리한 시작점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가족에게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중독에 취약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대인관계가 힘든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났거나 불안에 유독 민감한 기질을 물려받았거나 지능이 낮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충동적이거나 강박적인 성향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판단과 생각, 말과 행동에는 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분명 더 힘들 것입니다. 이 모든 맥락과 조건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평가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놓인 조건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가 놓인 조건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 맥락을 잘 알아차려서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꾼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마음이 부리는 놀라운 마법입니다. 마음은 무한합니다. 푸시 워터 게임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구사로 가보면 아기자기한 게임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손으로 쥐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일렁이면서 동그란 링이 움직이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고정된 막대기에 링을 많이 꽂을수록 이기는 게임으로 물게임기 혹은 푸시워터 게임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게임기 안을 보면 링들이 바닥에 가만히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링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게임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면서 링들을 바닥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누를수록 변화하는 물결을 따라 링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그 사람이 너무 싫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이 일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링을 움직이는 것은 외부의 대상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물결이고 우리가 누르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거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어서 평소에는 버튼의 물결 그리고 링에 대해 명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한 덩어리의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와 같이 자동적으로 원인 결과를 만들어서 스토리로 인식합니다. 혹은
누구누구가 전화를 안 받네. 그것 봐, 나한테 섭섭해하는 거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은근 소심하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일을 하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하니 부담스럽네와 같이 일사천리로 생각은 달려갑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혹은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인지 알아차릴 겨를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생각으로 뭔가를 덧붙이고 연결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나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적 노력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이해를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해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의 추측이나 기대, 판단이나 생각이 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카타기리 선사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열고 전체 상황을 보려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생각이 너무 많은 나에게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머릿속을 좀 가볍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다면 생각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4단계의 수행 연습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수행 1단계 이완의 단계입니다. 그저 앉아있는 몸 전체의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의도 없이 편안히 숨을 쉽니다. 수행 2단계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무엇이든 내 안팎에서 일어난 자극을 알아차린 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몸 전체의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수행 3단계입니다. 자기와 주변 환경이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에 명확히 깨어 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모든 것이 됩니다. 마지막 수행 4단계입니다. 고요히 빛나는 단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앉아있는 몸 전체에 주의를 둡니다. 알아차리고 고요해집니다. 멈추고 싶지만 계속 이어지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4단계를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리고 멈춰서 무한한 마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